저는 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집을 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24년도 1월이죠.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무주택자 분들께 부동산을 내가 이런 타이밍에 매수할 정말 인생 1대 최대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저금리 2%대, 또 5년간 고정금리, 바로 신생아 특례자금 이 대출 자료화면을 잠깐 띄워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방안, 내년에 신생아 대출이 무려 여러분들 27조를 푼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관련돼서도 저리로 빌려준다는 얘기고, 전세자금 대출 또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구입자금 이런 대출,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소득이 특례자금 대출 올 초에 풀렸던 거, 이거보다 더 조건이 더 양호하고, 소득이 무려 1억 3천 이하, 엄청나게 많이 상향이 됐죠. 자산 또한 5억 600만 원 이하, 대상주택은 주택가격이 무려 9억 원 이하, 최근에 이런 6억에서 9억 이상 사이에 특례보금자리 중단이 됐죠. 근데 9억 이하까지도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5억, 소득별로 금리가 8,500만 원 이하의 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1.6에서 2.7, 그 이상은 2.7에서 3.3. 와, 정말 이거 정말 낮은 저금리입니다. 부동산 구입 목적이고 대상 조건이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내년 1월 달에 하는데 2년 이내, 지금 애를 낳으신 분들 중에서도 주택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분들께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찍어가지고 푸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 달러를 찍어서 뭐 헬리콥터로 뿌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한국은행,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막 돈을 발행해가지고 막 뿌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통장으로 바로 꽂아주는 그런 지원금. 내년에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관련돼서 이것은 유동성을 풀어줌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저는 출산율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기여하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현금성, 그러니까 소비 지출 확대, 유동성의 확대, 경제가 완전히 후퇴돼 버렸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되고, 왜냐하면 뭐 지난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 수도 제한해버리고, 특히 자영업,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도 제한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문 닫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돈을 풀었다면,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담보로 하는 거죠. 담보가 확실한 물건에 대한 대출입니다. 없어지는 소비 지출, 그러니까 쓰면 없어지고 소비하면 없어지면 이런 대출이 아니고, 이런 현금 지원성이 아니란 거죠.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5년 고정 보셨지만 2%대, 이건 정말 하지 않는 게 저는 이상할 정도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런 고정금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선 전에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두뇌를 풀 가동한 것 같아요. 정책 대출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출산율 이슈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 0.7 몇 명이다, 0.7명도 깨졌다, 이것 관련해서 무조건 뭐 출산율 올라간다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의 효과는 있겠다. 특효약처럼 저는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계속 올라간다,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 출산, 그러니까 국가가 저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이자도 아니고 이자를 받으니까 저는 완전 손해라고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비혼, 아이 낳지 않는 딩크족 분들이 화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누가 예상 소멸될 국가 1위 뭐 이런 불명예에도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거죠. 그래도 출산, 자녀 양육, 부모, 국가가 조금 혜택은 저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현재 결혼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를 출산 2년 안쪽으로 했고, 또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다. 무조건 저는 내재매를 할 때 이 대출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노골적으로 저는 빚내서 집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모든 타이밍에 집을 사야 된다고 하지 않는 거죠. 최근에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많이 조정 하락됐습니다. 또 기한도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이거 대출 특례자금 이런 경우도 뭐 다 푼다 하고 계속적으로 갈 것 같이 하더니만 너무 또 가계부채 속도가 높아지고 기금도 소진되고 하다 보니까 중단이 돼버렸죠. 한도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특례보금자리처럼 말입니다. 조건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너나 집 사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도 온전히 현금으로 집 사신 분은 거의 없는 거죠.
다 그렇게 해서 빚내서 집 사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다 몇십 년간 상환하고 최후에는 내 온전한 은행 명의가 아닌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또 다른 뭐 소득원이 없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노후 은퇴 자금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되면 저는 무조건 했을 겁니다. 어차피 현금으로만 내 집 마련하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집을 또 사야 한다면 무조건 이 대출을 이용해야 된다. 금리 부담도 최소화하고 지금 가격 조정이 하락되었을 때 내년에 이 대출을 받으셔서 집을 매수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주변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전월세 임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누가 더 부자이고 누가 더 자산가이고 누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비율이 많은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보자.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부터 지역 임장 잘 하시고 어떤 곳을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지금 또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데 나중에 내년에 내년도 후에 내가 저 대출 나오면 어느 쪽에 가서 우리 애를 키울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부터 돌아다니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임장하시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정말 결론입니다. 왜 집을 이 대출을 이용해서 사야 되냐. 첫 번째, 내 집은 임대보다는 내 집 마련이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도 가장 좋다. 두 번째는 절대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가격 하락 조정되었다. 세 번째는 저금리고 추가적으로 고정금리다. 향후에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 통해서 나오지만 내년도는 전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주비 비용이 오히려 이 대출 이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월세보다는 오히려 이 대출을 통한 그런 금리나 이자가 더더더 저렴해지면서 거주비가 오히려 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유주택자들 안 되고 이미 아이를 낳고 벌써 2년 넘어가시는 이런 부모님들도 이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고 싶은데 갈아타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회를 잘 잡으시고 정말 노력하시고 알아보시는 분들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